넌 철저해. 나 아니면 절대 너를 못 당해. 난 하늘 넘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절벽 같은 너의 맘을 열어. 나타날 때 바람처럼 사라질 땐 연기처럼 너의 눈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템입니다. 방금 6시에 저의 새 솔로 앨범 어드바이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다고요? 다들 보셨나요?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니까 살짝 댓글 읽어볼게요. 의학, 와, 왔다, 느낌표, 이모티콘, 와 미친, 뭐선 일이고, 객, 깍, 헉, 와, 안녕, 우와, 네,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2천만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오는 5월 18일 딱 일주일 뒤에 제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제가 최근 인터뷰나 라이브에서 1막이 피날레를 앞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2014년 곧 선보일 저 솔로곡이었던 궤도부터 곧 선보일 2021년 어드바이스까지 1막에 큰 역할을 해줬던 제 솔로곡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팬분들 글을 좀 보니까 네, 제 솔로곡 제목에 민을 붙여서 궤도는 괴민이, 무브는 무민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MBTI를 한번 추측해보고 그 중에 본캐 이태민과 가장 잘 맞는 친구는 누구일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태민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부터 소개해볼까? 네, 얘는 다 아시죠? 괴민입니다. 띵, 이렇게구나. 괴민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늦겠다. 얘는 누구야? 무브, 무민이, 원트, 원민이. 맞나? 트민인가? 그렇구나. 원민이, 크리미널, 크미니. 그리고 푸유넘, 푸미니. 그리고 이거 이데아, 태민이. 장난이에요. 이대민, 대민이. 대민인가? 이민이에요? 대민이, 대민이. 자, 어드바이스는 뭘까요? 어드바이스는 어민이죠. 어민이. 그냥 너무 뻔하게 어민이. 어드민. 뭐 어드민도 괜찮네. 네, 뭐 등등등. 바민이. 네, 저는 어민이나 어드민이나 어민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제가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작년쯤에 이제 MBTI를 제가 공개를 했었어요. 이제 제 MBTI는 INFP거든요. INFP. 그러니까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INFP가 맞는 것 같은데, 몽상가이자 주목받길 좋아하지만 또 싫어해. 그리고 집돌이. 그리고 게으른 완벽주의자. 멀티 안 되고 칼떡 잘 안 읽음. 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진짜 정확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 지금 진짜 태민이 말고 이 많은 태민이들 중에 괴민이, 무민이, 원민이, 크민이까지 MBTI를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저 진짜 태민이와의 궁합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푸민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왠지 성격이 푸민이 가장 내성적으로 보여요. 이 중에서 가장 내성적인 것 같고, 부끄러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다 눈을 보고 있는데 눈을 못 마주치네 이 친구가. 맞아, 확실해. 근데 봐주길 또 바래.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저 푸민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괴민이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 가장 고참이고 뭔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앨범의 첫 번째, 저의 이제 정말 솔로 앨범을 이제 막을 딱 열어준 이제 그런 앨범이자 친구인데, 자, 2014년도에 제가 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녔죠. 그리고 아무튼 훔쳐가고 사라졌죠. 정말 치고 빠지는 걸 잘했던 이제 그 괴민인데 한번 볼게요. 맞는 건, 자, 이 금발 스모키 아이라인 허벅지 벨트. 자신을 치정하고 꾸미는 걸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신을 꾸미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씻고 나와서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말고는 뭔가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스케줄, 남들이 이제 많이 보거나 그런 자리 격식을 좀 차려야 될 때 말고는 사실 되게 편한 게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한다기보다. 그리고 괴민이는 치장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 자체, 간지, 잘 그런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나타날 때 바람처럼 사라질 때 연기처럼 너의 눈을 속이고, 나갈 땐 꽃잎처럼 파고일 땐 가시처럼 네 심장을 노리고. 튀는 행동을 하진 않지만 원하는 바가 생기면 돌진하는 편. 일단 저는 물론 튀는 행동을 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원하는 게 있거나 하면은 그거에 그냥 돌진하는 편이에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뭔가 그런 편인데, 괴민이는 튀진 않지만 튀어. 그리고 원하는 바가 생기면 돌진이 아니라 그걸 오게 만드는 것 같아. 뭔가 끌어당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트장 되게 예쁘다. 이 와중에 이 댓글은 뭐지? 저를 보셔야죠. 저의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섭섭이. 진정한 프로타고니스트 아티스트 이템인 그 자체. 겐지. 그래, 패완 어리지.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 태민이. 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와, 진짜 요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난 신중해. 내 타깃은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파는 스타일. 맞아요. 저는 이건 진짜 그래요. 저는 약간 그런 덕후 감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걸 밑도 끝도 없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하나에 빠지면 계속 빠져서 되게 오래 하기도 하고, 뭐 게임이나 뭐 보는 만화나 뭐 영화나 뭔가 하는 걸 계속 해요.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예를 들어 캐릭터도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고집하고 그것만 계속해요. 근데 뭐 늘진 않지만 그것만 계속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마이클 잭슨 느낌 난다고 누가. 네. 옷 하나만 입고 다닌 거 생각난다. 맞아요. 저 진짜 그래요. 태민아, 요새 뭐에 꽂혔어? 나는 요새 이 발바닥이 뭐야 이거. 이 녀석. 아무튼 저는 요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에 좀 꽂혀 있다고 할까? 근데 뭐에 꽂혀 있지? 나 뭐에 꽂혀 있어요, 형? 네. 갑자기 혼자 이러네요. 뭐가 이거? 돈에 꽂혀 있다고요? 저희 매니저 형 말로는 이거에 꽂혀 있대. 제 이거에 꽂혀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입덕했어요. 어서 와요. 여긴 출구가 없답니다. 태민아 다리 왜 이렇게 긴 거야? 에이 내 다리가 뭘 길다고 또 에이 정말. 아무튼 바빠서 걱정돼.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요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진짜 밥 먹는 것도 쫓겨가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참 그래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좋아해 준다면 그만큼 저도 이 바쁜 거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궤도 한번 볼까요?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 궤민이의 MBTI를 한번 살펴볼게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오, 한번 특징을 볼까요? 특징은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찾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음. 나랑 다르다 이건 좀. 지나친 규율이나 관료주의를 싫어함.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 약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에너지 많고 활동적이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수용력이 강함. 저는 에너지 많지 않고 해요. 활동력이 강하지도 않아요.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독창적이면 말과 행동에도 예술적 창의성을 부여하는 쇼맨십이 있음. 마지막 말 빼고 맞는 것 같아. 쇼맨십은 없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이나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게 좀 지나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신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쵸? 아무튼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많고 되게 좀 독창적인 것도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많지만 이걸 뭔가 쇼맨십? 뭔가 말이나 이런 걸 되게 좀 쇼맨십처럼 한다는 거는 그때그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민이 알아볼게요. 괴민이는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냥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한번 볼까요? 자, 묘한 분위기에 취한 무민입니다. 자, 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신경 쓴 화장이 더 번정할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뭐야? 왜 헷갈리게 해놨어? 괜찮아 날 똑바로 봐 오예. 자, 이성적인 판단보단 본능적인 상황을 더 즐기고 자신감 넘치는 편. 여기까지 맞아요. 본능적인 상황을 즐기고 즉흥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뭐랄까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대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들 제스처를 생각하고 정확히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때 바이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나오는 뭐랄까 새로운 저의 뭔가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좀 자유롭고 그 표현 방식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산적인 것보다 그렇게 즉흥적인 걸 좋아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능이나 대본을 잘 안 봐요. 질문, 기자 인터뷰나 왜냐면은 미리 보고 하면 별로 이렇게 저도 오히려 그게 더 잘 안 돼요. 말도 오히려 괜히 계산하게 되고 미리 뭔가 그런 것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듣고 바로 말하는 게 사실 그래요. 인터뷰 질문들 보면 평소에 이미 생각해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다 필요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자신감이 넘치는가? 그런가 보다. 모르겠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원래 FP들이 다 즉흥적이야. 무민이 이름은 귀여운데 치명적. 맞아. 무민이 이름 귀여워. 그 하마 있지 않나요? 그 하마 있는데 뭔가 그거랑 다른데 좀 치명적이죠. 그 캐릭터 진짜 귀여워요. 그 다음에 또 댓글 라이브 미쳤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네, 아무튼 와, 이태민 쩐다. 실전에 강한 편이네. 아니요, 그 실전에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딱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전에 힘을 빼버리면 실전에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에너지나 집중력을 좀 나눠 써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묘한 분위기에 취해, 또 라이브 잘한다 했으니까 너를 놔버려도 돼. 예, 분위기를 심하게 타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되게 심하게 타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자신을 정의 내리는 걸 싫어해요. 남들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주관을 저한테 투영해서 이게 그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존중하고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받아들이지만 상대방도 그래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에 대한 저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민이는 사실 분위기를 심하게 타고 이건 완전 맞네. 맞아, 무민이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인프피 최고의 아웃풋 태민. 댓글 하나, 나랑 MBTI 똑같아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보는 중. 몰라, 이게 MBTI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댓글이나 이런 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키형 그 인스타 같은 거.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그냥 보기만 하고, 이게 사람마다 좀 취향일 수도 있는데 좋아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잘 안 눌러요. 그냥 보기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오, 나도 맞아. 나도 역시 우린 비슷해. 좋아하면 담는다더니. 템니 칭찬 감옥에 가둬버려. 라이브 최고의 최고. 맞는 것 같아. 인프피. 태민 오빠랑 인프피랑 너무 좋은 인프피 샤월. 새삼스럽지만 왜 이렇게 예쁘지? 아, 발음 너무 귀여워. 무민이는 제 발음이 조금, 저도 알아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발음을 좀 되게 씹어서 발음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랄까 그 대충 하면은 진짜 그냥 발음을 흘려버려요. 되게 좀 그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무민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넘겨볼까요? 호잇. 네, 자, 무부가 지났으니까 무민이 결과 그래서 뭐였어요? MBTI가 뭘까요? 오,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 하네요, 무민이. 그러니까 저와 하나만 달라요. 저는 S가 아니고 N인데 그러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성향. 모험가형 사람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무민이랑 맞는 것 같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무미 궁합이랑 딱 맞다, 이거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와 이제 태민이의 궁합은 어떤데요? 궁금하다. 인프피랑 이스프피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민이 볼게요. 그 다음은 모두가 자신을 원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죠? 넘치는 원민이. 자,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또 노래 불러야 되나? 마신 순간 목이 타는 듯해 불안전해 뜨거움의 정의를 내리려 해 금단에 사가는 달기에 아닌데 금단에 사가는 달기에 널 유혹해 충동은 감각을 이끌어내. 네, 자신이 직접 무엇이든지 해봐야 죽성이 풀리고 호기심이 많은 편. 오, 뭐든지 해봐야. 그러네. 금단의 사과. 뭔가 이거 널 유혹해 직성이 풀리고. 네, 그런 편이네요. 이제 원민이는
뭔가 무엇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호기심 많은 편인데 저는 호기심이 많지만 또 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민이랑 조금 차이점이라면 비슷하지만 자신이 무엇인가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들여서 피곤할 것 같으면 그냥 호기심을 포기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믿어봐 네 안에 self control 움직여봐 이끌린 body and soul 눈 떠 너의 소리를 들어봐 넌 뭘 원해 난 네가 몰랐던 걸 알게 할 네, 남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기 좋아하고 리더십 있는 스타일. 약간 남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남을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살면서 근데 리더십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전 리더십에 막 뭔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주면 그걸 좋고 뭔가 누군가를 리드한다기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걸 토대로 정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끌려다니는 것도 싫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싫어요. 저는 원래 원트였습니다. 원트의 MBTI 한번 볼까요? ENTJ 대담한 통술자네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단호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음. 사기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본인이 직접 모임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는 성격. 그쵸. 원민이는 좀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저랑 원민이는 안 맞아요. 저랑 원민이랑 진짜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얘는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에 대해 궁금해서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저는 그럼 이 친구랑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싫은 거는 그냥 싫은 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데 뭔가 이 친구는 직성이 풀리잖아요. 나 이런 성격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성격에 이 녀석 안 되겠다. 이거 원민이 내려버리자. 보기도 싫어. 에잇! 네, 댓글 한번 볼까요? 키형도 근데 이거예요? 엔트제이? 이거? 원트? 어쩐지 나랑 그렇게 싸우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네. 기범이랑 똑같다래. 근데 키형이랑 사이가 우리들의 이렇게 불화가 여기서 들켜버렸네. 온유 씨가 무민이랑 MBTI가 똑같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네. 표정 봐. 아무튼 근데 키형이랑 진짜 많이 싸웠었어요. 저 옛날에. 근데 진짜 맞아. 키형이랑 진짜 제일 많이 싸웠어. 진짜 제일 많이 싸우고 저랑 그 파이팅을 잘 많이 했죠. 파이팅. 네. 그다음 한번 볼까요? 네, 원트템입니다. 네 말에 꼬이고 춤추는 네 말에 꼬이고 춤추는 두 발이 왠지 싫지는 않지 태초에 정해진 너라는 진리에 저항할 맘 없으니 네, 남의 말에 잘 휘둘리지만 수긍을 잘하고 낮춘적인 성격. 수긍을 잘하고 낮춘적인 성격. 저는 그렇긴 해요. 근데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고 하면 휘둘리나? 휘둘리는 것 같아. 요새 스케줄 하는 제 모습을 보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 아무튼 수긍을 잘하고 낙천적인 성격. 낙천적인데 한없이 비관적이기도 해요. 저 사실. 근데 이거랑 약간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정말 다르다면 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수긍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그냥 마찰이 싫어서 그냥 수긍하는 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상처로 벌어진 심장엔 이미 네 지문이 가득하지
날 찌른 네 손을 맞잡은 내 손도 깨끗하진 않으니.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이 많이 동요하는 편. 이 친구 마음에 든다. 진짜. 얘가 네, 오, 이렇게 못되게 이러면 되게 강렬하지만 되게 저랑 잘 맞는 친구네요. 뭔가 저도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인 것 같다고 모르겠다. 이건 네, 근데 주관적인 거라 타인의 감정이 좀 많이 동요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도. 아닌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댓글을 보니까 태민님 말 듣고 보니 MBTI는 과학이네. 설득력 미쳤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크민이 원하는 템님 나잖아. 응앙. 왠지 엠프피일 것 같아라고 하네요. 오, 다들 이제 맞추네 막. 한번 볼까요? 이거 크민이는 뭘까요? MBTI가 ENFJ,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요. 특징 상당히 이타적이고 민첩하고 인화를 중요시하며 참을성이 많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 근데 잘 맞는 것 같아. 이분이랑. 근데 이 성격이면 어떤 성격이든 다 잘 맞겠는데요? 이 애니 나랑 똑같네. 네, 내가 되어줄게. 진짜? 네. 이거 좀, 그러네. 콘서트 때 혼자 안 오는 태민이 감정을 크게 동요한다고 라고 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맞아, 난 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갇혀있어. 어떻게 보면. 님기 의수 뭐야? 나다, 나다. 이런 사람. 권호. 권호? 네. 네, 태민 씨. 저는 이 친구, 지금 여기까지 크미니가 끝인데, 저는 이 크미니가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 가장 잘 맞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안 빠지네요. 네. 자, 맞추신 분? 네. 나 이제 MFJ로 바꿀게. 나를 그냥 가져가. 만두 맛집.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회, 네. 운동가였네요. 네, 끝났습니다. 가사 컨셉을 바탕으로 분석한 거라서 좀 캐릭터가 확실한 친구들만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누구랑 가장 궁합이 제가 잘 맞을지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잘 맞는 순서대로 하면은 의외다. 원민이가 저랑 가장 잘 맞는 MBTI고 뭐야? 프민이 그 다음에 괴민이, 무민이. 크민이 어디 있어요? 크민이? 이거. 오타. 다시 해드릴게요. 저랑 가장 잘 맞는 건 원민이. 원민이가 나랑 잘 안 맞는 그거 아니었어요? 결국엔 나중에 잘 맞는나 보다. 내가 키형이랑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 안 싸우거든요. 그 진짜 그런가 봐요. 그렇고 크민이, 그 다음에 크민이 나랑 진짜 잘 맞아. 괴민이, 무민이. 이렇게 또 그러네. 나랑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나 보다. 하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정의하겠어요, 성격을. 네, 저는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네. 봐, 넌 나랑 잘 맞아. 네. 키키키키. 키키키키키. 아무튼 크민이 여기 있어. 어리둥절한 표정. 오케이. 네. 댓글에 또 태민이 MBTI 큐트라서 나랑 제일 잘 맞는. 오늘부터 원민이 하고 싶다. 막 등등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이제 그럼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퍼포먼스 맛집의 비결 코너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항상 거기 나오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직접 함께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궤도 때부터 지금까지 춤과 관련하여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여유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궤도 때 비교하면은 일단 그때는 진짜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더 예민하고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그런 이제 무대 말고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뭐랄까 유해진 부분도 있고 되게 조금 그래 좀 그런 뭐랄까요 진짜 이 연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나이도 들었고 그만큼 연차도 더 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섹시해졌어 더. 덥네. 잠시만요. 아이고야. 네, 편하다. 그리고 네, 유연해졌나? 뻣뻣해졌다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뻣뻣해지지 않았을까? 이거 나오면 안 돼? 네. 그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리고 네. 아무튼 막 그런 댓글도 있고 날카로운 태민이 그때 컨셉 같았어. 컨셉이 아니라 제가 진짜 좀 완벽주의 같은 보기와는 다르게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조금 욕심이 되게 뭐랄까 되게 많았고 되게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하고 신경 쓰고 되게 막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면서 되게 막 크게 대세에 지장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하는 성격이 더 지금 전 스스로 좋은데 네 그렇군요. 다시 네 첫 솔로 앨범이었던 궤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대요. 영상 주세요. 한번 볼게요. 네, 궤도. 네, 궤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어땠나요, 여러분? 물론 오랜만에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때 뭐랄까, 이때는 얼굴이 어떻게 나오든 옷이 예쁘든 말든 뭔가 춤을 잘 추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래서 막 그 안무가 형이랑 같이 보면서 안무가 형은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황상훈 연출가님이죠 지금은. 이때 함께 무대를 했었는데 같이 이제 퍼포먼스 보면서 이 디테일 어때?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나노 단위를 우리끼리 보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막 신경 썼던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궤도이자 마음을 훔쳐가는 범인인데 그런 캐릭터를 살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제가 되게 체격이 막 크거나 근육질 막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강렬해 보이기 위해서는 그 뭐랄까 되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은 허벅지에 이제 벨트한 것도 되게 뭐랄까 아슬아슬하면서도 그 벨트 가죽이 되게 또 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패션이나 이제 뭐 헤어 스타일링 되게 기르고 메이크업은 스모키로 되게 강하게 또 연출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뭐랄까 되게 좀 이 궤도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셜록에서 키씨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프리즈하고 티미 씨를 가리키는 게 궤도의 세계관과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은 아닌데 퍼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하게도. 그래서 뭔가 정말 마치 이게 노린 것처럼 뭔가 이게 연출이 이제 셜록 때부터 궤도까지가 되게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되게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팬분들의 이제 추측으로 인해서 반대로 저희 이제 회사 쪽에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뭔가 세계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생긴 거라고 저는 생겼어요. 진짜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재밌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생긴 건데 그랬습니다. 댓글에 이제 태민이만 할 수 있는 컨셉이었지라고 하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 하네요. 다 그런 거지 헐헐헐 진짠 줄 네 등등 우연의 일치 와우 진짜 신기하다라고 하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댓글에 어제 찍은 거 아니야라고 제가 이제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안 변했죠. 이거 아마 팬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할 때 VCR로 저의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처럼 제가 그 현 시점에 제가 2008년도 시점부터 그 2020년까지의 저를 담아봤어요 스스로. 근데 되게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그렇게 꾸며보니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그대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무브 볼게요.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른대는 move.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네, 일단 무브인데 지금 보면서 느꼈는데 카메라 워킹이 역시 커트가 많은 것보다 길게 좋은 커트를 가져가는 게 집중도가 훨씬 높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랬고 질문이 있네요. 궤도와 무브의 스타일이 다른 느낌 어떻게 변화하게 된 건지. 궤도는 뭔가 너의 마음을 훔치러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면 이제 무브 같은 경우는 유혹하는 거죠. 꼬리를 슬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은근한 눈빛과 묘한 분위기에 취해서 막 뭔가 그런 거죠. 막 뭐랄까 작은 움직임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한다랄까요? 뭔가 그런 느낌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제대로다. 막 지금 봐도 레전드. 이태민이 태민했다. 콘셉트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는지. 네, 사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코하루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코하루의 안무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 곡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느낌으로 해석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딱 받았을 때 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근데 걱정했던 게 이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되게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감을 얻어서 또 무대에서 하면서 이게 또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막 댓글에 무브병 못 고쳐 이런 얘기가 많고 유일하게 따라칠 수 있는 템니춤이라고 여기 뭐 개조화도 있고요. 팍시보이 네 마음을 훔치는 무브 뭐 처음 보는 섹시함이었지라고 막 그러는데 또 그 댓글에 궤도 때 심장을 뺏기고 무브에서 영혼 털렸지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네 영혼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나 봐요. 네, 토크 마무리 되시면 영상 주세요라고 사인 주세요. 영상 주세요. 원트입니다. 그곳에 보러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더 천천히
저는 개인적으로 원트가 되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원트는 뭐랄까 딱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기보다 그냥 저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담아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뭔가 스토리나 이런 거 이제 연기라기보다 그냥 저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봤을 때도 되게 조금 뭐랄까 뱀도 나오고 뭔가 되게 금단의 사과하니까 그런지 되게 뭐랄까 아슬아슬하고 뭔가 좀 그런. 근데 댓글 중에 아까 그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쓴다고 하는데 나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데 되게라는 말 진짜 많이 쓴다. 우이. 네. 금단의 사과 등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뱀. 사실 그 아담과 이브 그리고 선악과, 그 금단의 사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아담한테. 맞나? 이제 저 사과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빗대어서 가사를 이제 쓴 거죠. 구약 성경. 또 뭐야? 또 질문. 여기서 내가 또 춤의 스타일은 궤도, 비주얼적인 부분은 무브 확장판 같은데 어떤지. 이거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자기 복제를 했던 딱 근데 정확해요. 궤도 같은 강렬함과 무브 같은 되게 뭐랄까 새로운 되게 좀 센세이션한 그런 느낌?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종합해서 잘 섞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프레쉬 넘버 느낌도 좋은데 뭔가 잘 조화롭게 그 두 개의 느낌이 섞일 것 같더라고요. 궤도랑 이제 원트가. 그래서 그걸 레퍼런스로 얘기를 해서 이제 했었던 건데 되게 정확히 찝으셨네요. 원트 같은 경우는 노래를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트랙도 그렇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장갑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라는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그니처나 심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올 때마다 컨셉이라는 거는 사실 남들에게 기억되기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그것을 노래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저희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그니처 같은 뭔가 궤도 때 허벅지에 벨트 했던 것처럼 시그니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스타일리스트 김웅님께서 이제 딱 장갑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무대마다 그렇게 장갑을 꼈었죠. 네. 태민아 진짜 뭘 그렇게 먹고 질 생겼어? 라고 하는데 잘생겼어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세요. 물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뭘 많이 못 먹었어요. I'm so hungry. 괜찮아요. 아무튼 뭐야, 토크 마무리 되시면 댓글 읽어주세요. 댓글. 원트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나요? 라는 게 있는데, 원트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강렬함과 되게 뭐랄까 무브에서 보여줬던 되게 좀 뭐랄까 젠더리스한 느낌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두 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조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목표이자 생각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이제 보실 곡은 프레셔 넘버인데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같이 뮤직비디오 한번 볼까요? 주세요. My favorite place 지금 굳게 닫힌 너의 red lips 나를 떠난 너의 kiss 오랜 침묵 속에 그냥 혼잣말만 자꾸는. 네, 이 곡을 영상으로 풀어낼 때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노래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드립드롭을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상
제 타이틀곡이 프레시 넘버로 바뀌면서 되게 급작스럽게 되게 준비하게 됐던 이제 그런 이제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 이 프레시 넘버가 원래 하려고 드립드롭으로 하려고 했던 콘테랑 잘 맞을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랬었고, 이게 사실 미국 LA에서 찍은 건데 이때 날씨도 한참 날씨가 또 도와줬던 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서 하늘이 또 되게 맑아졌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구름도 많고 되게 흐리기도 한 게 그게 되게 좀 묘한 느낌을 또 내줬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네요. 네. 댓글에 이제 다시 들어도 너무 좋다라는 분도 있고, 이제 내성적인 푸미니가 뮤비에선이라고 뭐 해주시는 분도 있고, 완전 왕자야 라는 분도 있고, 쌤 나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른 섹시의 시작이라는 뭐 것도 있네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돼 있냐? 네, 아무튼 파란 장미, 라이터, 트렁크, 뭔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치들을 많이 넣었죠. 파란 장미가 뜻하는 그 꽃말이 있어요. 뭐였죠? 그게 남겨주세요. 아, 외국인 친구 많으시네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외국인 친구 그때 촬영할 때 되게 웃겼어요. 서로 어색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가 영어를 막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되게 촬영에서 친구인 것처럼 나는 거기에서 되게 뭔가 혼자 이러면서 있는데, 또 생각나네요. 그 친구분들 연기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파란 장미 꽃말 불가능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극복,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또 남은 거죠. 이게 왜 불가능이냐면, 제가 알고 보니 혼자 스스로 동일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둘 다 이제 저였던 거죠. 제 자신. 뮤직비디오 나오는 뭔가 혼자 자작극, 혼자 쏘고 혼자 막 납치당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혼자 놀았던 거죠. 소꿉놀이를 혼자 한 거죠. 네.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바뀌었지라고. 솔직히 뮤직비디오 콘티가 바뀌어서 갑자기 뮤직비디오 바뀌는 게 불가능을 해냈어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태미는 기적. 그랬습니다. 등신대 템 나 이거 나 주라 라는 분도 있으네요. 기적이라는 이제 꽃말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음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제가 봐도 제 뮤직비디오지만 정말 너무 좋아하는 또 작품이고 이제 노래입니다. 제가 또 안무 중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듯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잡는 반대네. 네, 이렇게 뭐더라? 드립, 드립, 드롭. 네, 이렇게 잡는 거예요. 훅 잡고 떨어뜨려서 또 잡고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훗, 슉, 쭉.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드립 드롭이 떨어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안무가분이 하셨을 때 진짜 느낌 너무 좋은데 제 손가락으로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살아요. 네, 팜파스 구상을 찰 때 가장 즐겁게 작업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뭔가 되게 바꾸고 새로 시도하고 뭔가 이 시행착오를 겪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되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즐겁게 또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한 대로 전부 나오게 된 건지 아니면 가장 구현화가 제일 잘 된 부분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생각한 대로 이제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정해준 콘티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이렇게 준다기보다 그걸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찍었을 때보다 결과물이 더 마음에 들었던 그게 기억나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댓글에 드립드랍 뮤비 보면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드립드랍 안 본 사람이랑 겸상 안함. 여기 댓글에 있네요. 멋져 최고야 라고. 태민이가 곧 장르지. 오늘 진짜 애기 같아라고. 내가 왜 애기 같지 오늘? 나 애기 같나 오늘? 저 오늘 애기 같네요. 네, 이런 애기 전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이제 곧 30입니다. 네. 생각했던 그거 읽었고 아이패드 댓글 몇 개 읽어볼게요. 늘 큐트하시죠? 자꾸 그러면 나 이거 가져가 버릴 거예요, 이 아이패드. 네, 다음으로는 최근 발매되었던 액트 1, 액트 2인데요. 투키즈까지 해서 전부 서사가 이어지는 작품이었어서 크리미널과 이데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 주세요. 이것도 조원진 감독님의 크리미널과 이데아죠. 크리미널은 이데아로 가기 전 단계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게 사실 가사 내용 이제 각자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투퀴즈도 마찬가지로 투퀴즈는 아이 둘의 사랑, 그리고 크리미널은 뭔가 스톡홀름 신드롬에 관련된 뭔가 그런 걸 테마로 또 가사를 이제 픽션으로 썼던 거고, 그리고 이데아는 새로운 이상향 저의 뭔가 그 이제 플라톤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 이제 가사를 또 썼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약간 이 서사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투키즈에서 상처를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미널이나 이제 거기서는 되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의 모습과 이제 이데아에선 다시 비상하는, 다시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다시 비상한다는 좀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사실 조금 뭐 억지라면 억지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뭔가 저만의 조금 해석을 좀 약간 내포하고 있었던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의미 부여도 저 스스로도 생기면서 되게 애착도 많이 갖고 되게 액트 1이나 되게란 말 좀 그만 되게를 안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크리미널과 이데아 그 수록곡들 보면 되게 좋은 곡들이 또 많아요. 저의 뭐랄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들, 굉장히 표현하고 싶었던 말들, 그런 것들을 가사에도 담았고 저의 상태나 멘탈이나 그런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댓글에 되게 말하는 태민이 되게 귀여워라고. 되게 살 것 같다. 댓글에 또 템니 때문에 플라톤 공부했잖아. 그리고 댓글에 또 크리미널 카페트 위에서 찍은 씬 촬영할 때 무슨 생각했어? 라고 했는데 크리미널 카페트 위에서 찍은 씬이 뭐지? 넘어갈게요. 기억이 없네. 카페트 위에서 찍은 적이 없는데? 카페트 그건데? 이데야? 아무튼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자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원투 때부터 이어지는 듯한데 자신의 생각들이 담기는 건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이 많이 담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남들이 뭔가 뭐랄까 공감해주는 부분이 많다면 그만큼 좋은 거지만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는 게 제가 해야 될 아티스트로서 해야 될,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해야 될 뭔가 부분이고 표현이기도 하고 그게 제가 가고 싶은 또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저의 마음가짐과 그런 하고 싶은 말을 투영해서 노래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걸 또 몸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구찌템. 그 구찌 때 카페트가 아니라 그 책상 위에서 카페트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상 위에서 누워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고 그때 이제 봉지 쓰고 막 그런 거 연기했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막 납치돼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이러다 기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되게 뭔가 없으면 말 못하는 한국인인 태민. 그렇습니다. 네, 어드바이스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어드바이스는 사실 제 이막의 느낌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건 액트 1, 액트 2, 액트 3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단락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티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왔을 때 뭔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느낌과 뭔가 과감하거나 되게 실험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 답에 만족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걸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네, 앞서 뮤직비디오를 살펴봤는데요. 제 솔로곡들은 특히 포인트 안무를 많이 따라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동작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안무가분들이 먼저 영감을 주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제 약간 협업이라고 하면 또 협업? 이제 안무 동작이나 이런 아이디어, 예를 들어 이데아 크리미널 끝내 이데아 시작 이렇게 되는 연관성을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었고 뭔가 소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이게 강렬하면서도 인상 깊은 소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캐스퍼 씨께서 또 이 묶는 그 끈을 또 아이디어를 내줬었고 뭔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외국 안무나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받은 안무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되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안무인데 이게 너무 조금만 나오는 것 같다면 그 양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 상황에 맞게 좀 디벨롭하고 약간 수정해가면서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낼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솔로곡 중 가장 애정하는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이유는 저는 이거 스테이, 궤도에 스테이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그냥 처음 들어서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나고 이거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엑소 레이 씨가 오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다고 안무를 어떻게 와 이 부분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새라고 들렸대요. 새. 그래서 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생각나요. 그리고 안무가 분들이 같이 무대를 서줬던 경우도 되게 많죠.
댓글에 안무가님들의 안무를 찰떡 소화하는 태민만의 팁이 있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뭔가 분명 제가 고집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 배어 있고 결국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분이 생각하는 미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거에 새로운 시선이 생겼을 때 저도 보는 뭔가 제 스스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올 어드바이스의 특징을 살짝 스포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뜨르르르르 이게 뭔가 속삭이는 듯한 뭔가 귓속에 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는 듯한 소리가 음악에 나오는데 그때 깔릴 때 이제 댄서분들하고 이걸 합을 맞춰서 되게 멋있게 입모양을 이렇게 막 만드는 그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남들이 뭐라건 그 속삭이고 사람들이 쑥덕대고 뭔가 뒷담화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해보고 싶다고 이제 캐스퍼님이 또 안무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 부분이 마음에 들고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무 포인트를 잡을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안무 포인트를 잡는다기보다 이 곡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더 들릴 수 있을지 더 멋있게 들릴 수 있을지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라는 태민이 음악과 춤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나라는 이 어드바이스로 나온 이 태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줬을 때 어떻게 보여주면 멋있을까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과 안무는 사실 포인트라기보다 톤의 매너? 약간 힙합 베이스, 그러니까 안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베이스로 많이 만들어져서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솔로곡들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깨물아트 한 번만 해달라고. 어디로 해야 되지? 네, 어떠셨나요? 제 깨물아트가 아니라 앨범 소개. 오. 되게 신경 쓰지 마요. 좀 많이 쓰면 어때? 너그럽다. 당신은 저랑 잘 맞는 MBTI인 것 같아요. 네. 가지마라고. 지금 몇 시예요? 9시네. 네.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퍼포먼스를 좋아해 주시고 또 새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퍼포먼스를 아껴주시는 어떤 분께서 특별한 영상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What up, you guys? Ian Eastwood here, and I've had the pleasure of choreographing for the incredibly talented Mr. Taman on multiple occasions. Something that I've always really looked for when choreographing for Taman is that I love the way his body's built. We have a similar build, so that I always wanted to make very iconic shapes and pictures in his choreography that people could mimic and also identify as, you know, representing Taman in the span of his career, not just in one singular moment. I've always been crazy impressed by Taman from the very first time that we ever worked together. And he came into rehearsal and he just was absolutely killing the choreography from the first time he ever hopped in the studio. And I felt like we just had a nice synergy from the very first time we danced together, and that my style matched him, and that we were always just building something really special. For me, even though we've done some great stuff since this moment in time, the best thing that we've made to date, I think, is Danger. And the reason why, I think, is it's the first one that we ever did, and we can't ever duplicate that feeling of the first time working together.
And I'm just so honored that I got the chance to meet Taman at that point in his career, because I was actually in a very similar place in my career, you know, about to kind of like do my own thing as an adult. And I just appreciate that we got to share that moment together, you know. As far as Taman's career moving forward, I just know that his fan base is so in love with him and so inspired by him that I honestly just can't wait to see him continue to inspire thes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nd just be his best version of himself, and you know, continue to have the passion that he's had all the way through his career this far. And before I go, just want to give a shout out to my boy Taman. It's been so good working with you, man. I can't wait to, you know, hopefully continue our journey together. And I'm so happy to see all these things coming to fruition in your career. And yeah, can't wait to get back in the studio, man. Hope you're doing good. Sending my love. Peace. 아, 네, 너무 고맙네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직접 미국에 가서 안무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저의 가득한 욕심과 이 안무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야 돼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 뭔가 되게 새롭네요. 이 영상을 어떻게 준비했대? 근데 어떻게 또 연락을 또 해가지고, 아무튼 진짜 사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아티스트죠. 이안 이스트우드. 정말 안무나 춤 그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정말 너무 잘 듣고 저도 너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많은 그런 분인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연습실에서 꼭 만나가지고 같이 춤추고 그랬으면, 또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뭐야, 짝꿍들은 take care advice, 태민이만 사랑할게. 진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하트도 5천만 넘었대요. 와, 진짜 감사해요. 네. 흉.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양과 이제 에피소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처음 봤을 때 정말 몸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춤출 때. 그러니까 정말 악기 같았어요. 이게 춤을 추었을 때 얼마나 이 싱크로율이나 음악이랑 잘 맞냐면, 이게 정말 그 표현하는 게, 예를 들어 쿵짝이 있잖아요. 쿵은 되게 좀 뭉뚝하고 길잖아요. 쿵, 짝인데 이거를 정말 그 표현을, 악기를 정말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섬세하게 듣는 사람이다. 정말 악기 잘 안 들리는 이 섬세한 거를 몸으로 표현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막 정말 그 정도의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솔로 퍼포머로 많은 사람들이 태민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구축해온 이미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죠.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 이렇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나올 때마다 퍼포먼스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하셔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또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코너가 또 있어요. 템워즈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제가 직접 여기 태민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태민 어워즈입니다. 템워즈. 네, 아이패드 뒤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다. 네, 한번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활동했던 제 태민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템워즈를 열어줄 첫 번째 시상 부분은 바로 어깨 튼튼상입니다. 이 상을 받을 분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도 타고났는데 더 타고난 건 어깨죠.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어깨가 끄떡없는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 괴민입니다. 괴민. 와우. 이렇게 해서 네. 짱. 어깨 튼튼상. 네, 수상 소감을 제가 좀 대신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솔로 앨범 정말 갈아서 했는데 어깨 틈틈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상은 킹 마우스 상이에요. 네, 수상자분은 킹 마우스 상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 뜻이야 이게 킹 마우스 상? 광클이잖아, 광클. 마우스. 아, 입. 그 킹 빠른 입. 어드바이스. 아닌가? 어드바이스 제외하고 이상하네. 이게 뭘까? 저 진짜 추측할 수가 없네. 네, 이 상은 입으로 순식간에 다 풀어버리는 분께 드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아, 크미니 크리미널. 와우. 킹 마우스 상. 네, 이게 드렸습니다. 네, 크미니는 긍정적이니까.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킹 마우스 상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 말라. 네. 네. 수상 수감 대신에 손목근 푸는 세레머니 해달라고. 나중에, 네, 이걸 나중에. 아, 이렇게 제가 지금 어디 보고 해야 되죠? 아, 이거네. 그렇습니다. 됐고. 아! 네, 숫자 암기상. 숫자 암기상이네요. 다음은 이번 시상학부는 숫자 암기상인데 주입식 교육처럼 숫자를 외우게 했던 그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노래 제목이 힌트라고 하는데요. 프레셔 넘버죠. 뭐 뻔하죠. 네, 푸유넘의 푸민입니다.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을 수상자는 바로 무민인데요.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부드러운 연골상이 무민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무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 네, 부드러운 연골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시죠? 오, 부드러워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상이 이제 셀프 러버상이랑 애간장 녹이기상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셀프 러버상은 네, 원트죠. 셀프 러버상. 스스로를 사랑하는. 맞나? 네.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네, 원트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간장 녹이는 상은 이데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어머니 애간장을 녹이는 노래예요. 엄마 나 지금 이데아. 지금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맘마 이데아. 죄송합니다. 에잇!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냥 붙여버렸어. 네. 투키즈 템상은 없어 라고 하고 신고하겠습니다. 네. 키키키키 코너 개웃기네. 뭐가 웃기다는 거지?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오빠한테 붙여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한테 또 줄 건 따로 있습니다. 네, 사실 다들 처음부터 이걸 보고 엄청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5월 18일에 공개될 새 앨범 어드바이스인데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제가 이제 팬분들 반응이나 제가 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별로면 제가 정한 걸로 할 거예요. 무슨 상이 좋을까요? 아직 상 이름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미쳤나봐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알았어요? 전 미쳤어요. 네. 어떤 상이 좋을까요? I love you 상? 어드바이스. 뭐가 있을까? 어드미는 일단 남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 뭔가 자기 멋대로의 그런 친구입니다. 진상? 최고의 이막 시작상이라는 무대 뿌셔상. 귀여워. 독보적 존재상. 자상 뭐야 자상. 너무 수고했상.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래. 크로아상. 광고 돌아와라. 장난이고요. 이태민이 이태민 했다상, 최고의 이막 시작상, 뭐 조언을 받아들일게상, 뭐 수고했상, 마이웨이상, 기다릴게상, 수상, 내 갈 길 간다상. 고집불통상 할래요. 고집불통상 있네 여기. 와, 필체에서 느껴지는 정신세계. 이렇게 쳐서 제가 한번 줄게요. 뭐 상상 이상, 뭐 말리지 마상. 근데 고집불통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팀민들과 함께한 템머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브이라이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혼자서는 자주 했었는데